피터 드러커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경영학의 구루입니다. 그는 성과를 내는 조직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1966년에 출간되어 40년 넘게 경영학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자기 경영 노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장은 아주 조용하다. 잘 관리되고 있는 조직은 단조롭다. 주목할 만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조직은 증권 거래소처럼 시끄럽고 분주하며 열정적일 거라 의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드러커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뛰어난 조직은 조용하게 굴러갑니다. 뛰어난 사람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추처럼 단순하고 조용하지요.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는 15년간 매일 아침 작업실로 출근해서 6시간 동안 집필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을 쓴 스티븐 킹은 생선을 토막내듯 하루를 집필, 산책, 독서로 3등분 했습니다. 힘은 단순한 일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일상은 그래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모임마다 얼굴을 내밀고 무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다이나믹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는 삶을 간결하게 다듬기 바랍니다. 화려한 양탄자는 단조로운 바느질로 짓습니다. 365 공부 비타민, 뛰어난 사람의 일상은 단순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그분은 연세가 무척 많은 노 스님이셨습니다.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인도 시골의 길가에 있는 나무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숨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절집에 두고 온 누렁이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분명 지금쯤 그놈은 툇마루 아래 엎드린 채로 산등성이에 느릿느릿 넘어가는 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겠지. 누런 햇살의 끄트머리를 까만 눈동자로 따라가면서 빗자루처럼 두툼한 꼬리를 굼실굼실 흔들고 있겠지. 밥은 남기지 않고 잘 먹고 있으려나. 그 노스님은 그렇게 누렁이를 떠올리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내가 누렁이를 떠올리듯 문득 어쩌면 그 녀석도 지금쯤 나를 보고 싶어 하겠구나. 매일매일 밥을 주던 이 노인네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 돌아오려나? 비록 한 존재는 사람이고 다른 존재는 개로서, 또한 그리고 지구 반대편 저 멀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려보고 있으리라 여기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은요, 평생 수행자로 혼자 살아오셨지만 어쩌면 속세에서 짝을 만나서 서로 보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문을 하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때로 나는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한다. 다른 일 때문에 바빠 늦게 도착하려고 애써 본다. 그러나 이 내기에서 나는 항상 패자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항상 시간이 있으며 정확하며 일찍 도착하기조차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적인 정체는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다. 저는 가끔씩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요. 세상을 블랙아웃 시킬 만큼의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그 사람 또는 그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단지 그런 일련의 과정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할 사랑의 관계라고 한정 짓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조금씩 작아지고 그 빈자리를 다툼과 걱정과 집착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보다 많은 얼굴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으로써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고, 그리움과 이따은 기다림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의 얼굴이라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죠. 날씨가 갑자기 또 조금 쌀쌀해지다 보니 문득 여러 가지 사랑의 얼굴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리저리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연휴 즈음에요, 갑자기 여러 통의 쪽지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에피소드 41번, 2번쯤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에 100%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연휴 동안에요, 그 에피소드들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 내가 해온 사랑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혼자 팟캐스트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들을 듣고 감사했고요. 그냥 내 마음을 울리는 어떤 글이랄까, 이야기랄까,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을 울릴 수가 있으면은 역시 세상에 다른 분들,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도 울릴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같은 색깔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랑의 얼굴 중에서 또한 다른 모습 하나,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 함께 나누어 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구리 류회이가 지은 우동 한 그릇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담긴 사랑의 얼굴은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조금만 애정을 담으면 언제든 주위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사랑의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누구나 소망하는, 정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인형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 말고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도 언제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한 그릇. 매년
섣달 금음날은 우동집으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쁠 때다. 북혜정 역시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평소엔 밤 12시가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이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10시가 넘으면서 북혜정도 손님이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는 주인이다. 그렇다 보니 주인보다 그의 아내가 단골 손님들에겐 더 인기가 좋다. 그녀는 분주했던 날에 대한 답례로 임시로 고용한 종업원에게 특별 상여금과 선물 꾸러미를 들려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가고 이제 슬슬 문을 닫으려는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한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6살,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 아이들은 새로 사 입힌 듯한 편한 옷차림이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오세요라고 상냥하게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동을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여주인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난로와 가까운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주방을 향해 크게 외쳤다. 우동 1인분 여기 있어요. 주문을 받은 주인은 그들을 슬쩍 바라보며 예, 우동 1인분 주문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우동 한 덩어리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이다. 손님과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주인의 배려로 넉넉한 양의 우동이 삶아진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한 그릇이 나왔다.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댄 채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형이 맛있다고 말했고 엄마도 드세요 라고 동생은 말했다. 이윽고 다 먹고 난 뒤 150엔을 내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네에는 진심을 담아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화답했다. 새해를 맞이한 북혜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작년보다 더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가 막 지났을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주인은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에 마지막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여자는 역시 우동 1인분을 머뭇거리며 주문을 했고 여주인은 물론이지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손님을 안내했다. 주방에서 주인 역시 우동 1인분이라고 크게 대답하며 막 꺼버린 화덕에 다시 물을 붙였다. 여주인은 조용히 귓속말로 주인에게 말했다. 여보 서비스로 3인분을 줍시다. 그러나 주인은 고개를 가로젓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편할 거야. 그리고 우동을 한 덩이 반 삶았다. 주인은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은 우동을 그릇에 담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세 사람의 대화가 주인 내외에게까지 들렸다. 맛있다. 올해도 북혜정 우동을 먹네요. 그러게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다 먹고 나서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새 모자를 향해 주인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그날 수십 번도 더 뒤풀이했던 말로 인사했다.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번성하는 가운데 맞게 되었다. 북혜정의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막 10시를 넘긴지라 종업원을 돌려보낸 주인 내에는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올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였다. 10시 반이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새 모자가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조금 큰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몰라볼 정도로 자랐지만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 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우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여자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저 우동 2인분인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올려두었던 예약석 팻말을 슬그머니 치운 뒤 주방을 향해 외쳤다. 우동 2인분 있습니다. 그걸 받아 우동 2인분 하고 큰 소리로 답한 주인은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나눠 먹는 새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에도 활기가 느껴졌다. 가게 주인 내에는 눈빛을 교환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너희 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지 않니? 사실은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배상금을 매달 5만엔씩 계속 갚아오고 있었단다. 주인 내에는 꼼짝 않은 채 그들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지불 기한이 내년 3월이었는데 실은 오늘 지불을 전부 끝냈단다. 형이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해주고 동생이 매일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해준 덕분에 엄마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 특별수당도 받았지. 그것으로 오늘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단다. 동생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형도 말을 받았다.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런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저 엄마에게 숨긴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학교에서 동생의 수업에 참관하려는 안내장이 왔었잖아요. 그때 동생은 선생님한테 편지를 한 장 더 받아왔었어요. 동생이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혔는데 그것을 전국 콩쿠르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동생이 장문을 읽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실 것 같아 숨겼어요. 그 이야기를 동생 친구들에게 듣고 형인 제가 대신 참관일에 갔었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하셨는데 동생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대요. 저는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도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동생 녀석이 무슨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얘기, 형인 제가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선 12월 31일 밤 3시 먹은 우동 한 그릇이 무척 맛있었다는 얘기랑 셋이서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신 이야기도 썼어요. 동생은요, 그 목소리가 지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동생은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계산대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내에는 모습을 감췄다. 계산대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 닦고 있었다. 작년까지와는 매우 다른 즐거운 금음날 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낸 뒤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사람을 향해 주인 내에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화답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북회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면서부터 2번 테이블 위에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워두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회정은 해가 갈수록 번창했다.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며 테이블과 의자를 전부 바꾸었다. 하지만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놓인 가운데 단 하나의 낡은 테이블이 놓이게 되었다. 왜 이런 테이블을 여기에 두었지라고 의아해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주인네에는 그들에게 우동 한 그릇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언젠가 그 세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 테이블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손님에게서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도 있고 그 테이블이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새 섣달 금음날 밤, 같은 거리에 있는 상점들로 구성된 상조의 회원들과 가족 같은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를 닫고 북회정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북회정에서 섣달 금음날의 풍습인 해넘이 우동을 먹은 뒤에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관례가 되어 있었다. 모여든 이웃들도 이번 테이블에 얽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도 빈 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섣달 금음날 10시 예약석만은 비워둔 채 몸을 조금씩 더 붙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각자가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는 사람, 주방에 들어가 일을 돕는 사람, 냉장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사람 등으로 북회정은 늦은 시간임에도 매우 떠들썩했다. 10시 반이 되었다. 순간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몇의 시선이 입구로 향한과 동시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오버코트를 손에 든 정장 차림의 두 청년이 들어왔다. 여주인이 미안한 얼굴로 죄송하지만 지금 가게가 10,000원이에요 라고 거절하려는 순간 기모노 차림의 부인이 들어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10수년의 세월을 건너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졌다. 주방 안쪽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당황해하는 여주인을 향해 청년 중 한 명이 말했다. 저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셋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외가가 있는 다른 큰 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에서 신참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지 산소에도 들를 겸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고 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최고로 사치스러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요, 섣달 금음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삿포로의 북회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주인 내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입구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채소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넣은 채 듣고 있다가 꿀꺽 삼키고 일어나 말했다. 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10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를 하세요. 채소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이 주방을 향해 외쳤다. 2번 테이블에 우동 3인분 있어요.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이 답했다. 우동 3인분 나갑니다.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가게 안에 터지고 창문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이 그치고 간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에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깃발은 한 발 앞서 부러제끼는 정월의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네, 구리류 회의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삶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1개 줄까 2개 줄까 고민할 때는 2개를 주자. 작은 원칙이지만요. 그 원칙대로 행동한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동 한 그릇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한 덩이 반을 몰래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사랑의 얼굴들 그리고 우동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